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을 종교개혁 시대로 모셨습니다. 종교개혁의 1세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루터를 시작을 해서 빙글레이 그 다음에 우리가 칼빈까지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컨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칼빈의 후계자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티오도레 베짜 또는 베쩌, 저는 베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베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분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오도로 베짜, 티오도레 베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라틴이 아니고, 그들의 그 프랑스어로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베짜. 어떻게 발음하든지 간에, 오늘의 이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은 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이 칼빈 선생이 156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티오도로 베짜는 1519년, 칼빈 선생보다는 10년 늦게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빈 선생이 여기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1519년에서 1605년, 칼빈 선생이 64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1564년에 그 이후에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거의 거의 90년, 4년, 그리고 84년 정도 세상을 오랫동안 사시면서 기독교의 프랑스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스티옹, 지금 제네바 대학교의 그 운동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가보면 이제 공원이 바스티옹 공원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제일 왼쪽이 이제 기욤 파렐이고, 그다음에 칼빈 선생이 우리가 볼 때 왼쪽에서 두 번째 키가 큰 분이고, 그 다음에 칼빈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칼빈의 왼편에 서 있는 분이 베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존 넉스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칼빈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은 왼쪽 그림은 이제 베짜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칼빈 선생의 그림이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우표가 있음을 보실 겁니다. 우표에 보면은 나란히 두 분이 이제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500주년 기념으로 이거 제네바 대학교도 제네바 대학교의 500주년 기념을 해서 1959년에 이제 이게 이 우표가 되어졌고요. 우표에 보여지는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켈빈이고, 그 뒤편이 베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있는데 그 제네바거든요. 제네바 대학교의 학장으로 이분이 이제 1559년부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학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부르고뉴의 행정관 부친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9살 때 그리스 학자 유명한 멜기오르 볼마르, 아주 유명한 신분인데요. 볼마르, 이것보다는 이제 이분의 다른 사진을 통해 놓고 여러분 제가 글을 쓰면서 하겠습니다. 멜키오르 벨마르, 아주 나중에 칼빈 선생도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이분 밑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배짜의 부친이 파리로 가서 법률가를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하여 파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은 배짜 본인은 이제 문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틴 시와 그리고 유머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이제 30살, 그러니까 29이라고 하는데 라틴 시집 2권이나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교회의 성직록을 받으면서 공부했지만 당시에 성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1544년 비밀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결혼하게 되어진 그 여성이 이제 클로틴 데스노츠라는데, 이 당시는 아직까지 성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아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베츠가 이제 볼마르 집에 머물러서 이제 오를레앙에 있는 볼마르 집에 이제 칼빈 선생도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29년에 이분이 부르주로 갑니다. 그때 부르주로 가게 될 때에 부르주로 또 따라가요. 그러니 볼마르가 당시에 이제 루터파 사람이었는데 그에게서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이제 부친이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법률을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오를레앙에 가서 이제 법률을 1535년에서 1539년까지 그렇지만 그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39년에 어쨌든 법률사 자격증을 얻어서 파리로 가서 이제 법률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는 이제 문학에 관심을 가지다가 클로틴 데스노츠라고 하는 그 여성을 클로틴 데스노츠라고 하는 여성과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집을 내고 그리고 마홈에 이제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점점 30대 중반으로 들면서 이제 인간의 내적 어떤 변화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질병도 이제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1548년 이제 제네바를 이제 찾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복음에 그 어려움을 가졌어.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는 이제 낯선 땅이지만 제네바로 갑니다. 당연히 제네바가
프랑스 사람들, 그때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그, 스위스는 이제 남쪽 제네바 중심, 그리고 뉴샤텔, 이런 쪽에서는 이제 프랑스어를 주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쪽, 북쪽, 이쪽은 독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이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칼빈의 이제 왜냐면 이미 볼마르 선생을 이제 그가 만났을 때 그 미스에서 공부할 때 이미 칼빈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제네바로 오기 전에 그가 로잔을 먼저 이제 들리는데 그 로잔의 피에르 비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렸죠. 예, 피에르 비레. 예, 피에르 비레라고 하는 이 친구를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베짜에게 교수직을 제안을 합니다. 그 자기가 세운 아카데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베짜가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성경 드라마를 이제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550년에 제네바에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수도원 사람들과 이제 신학적 논쟁에 있을 때에 이분이 이제 거기에 뛰어들어서, 예정론을 지지게 되어집니다. 예. 그 칼빈과의 만남에서는 이제 비레가 이제 중간에 역할을 많이 했죠. 예,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던 그는 칼빈에게 이제 예정론에 있어서 반대했던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웃사이드에서 칼빈을 상당히 괴롭혔을 때 그가 글을 써서 칼빈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57년입니다. 기욤 파렐이죠. 피에몬트에 있는 왈도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4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4월 달에 제가 피에로 왈도에 관하여서 아마 제가 4월 16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파렐과 베츠가 왈도파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분들이 이제 피해가지고 피에몽트로 피해 갔을 때 그들과 만남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렐과 함께 이제 그분들과의 협력, 그것을 서로 도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로잔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잔으로 돌아와서 그는 거기에서 직면된 교회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558년에 이제 마침내 1558년에 이제 제네바로 그는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제네바로 이제 와서 그는 이제 칼빈과 이제 교제를 깊게 그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 그 다음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교수직을, 그리스를 가르치는 교수직과 그리고 설교도 함께 맡기게 됩니다. 5년 후에 칼빈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 임종을 앞둔 시간에 베츠는 항상 그와 함께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생애라고 하는 글을 그는 이제 칼빈의 생애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올리베 땅, 칼빈 선생의 사촌인데요.
그분이 번역했던 것을 올리베 땅이 번역한 거죠. 그것을 이분이 이제 개정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데오드로 베자가 쓴 그 책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그 책이 이제 기독교 총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총론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에 페이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네. 이제 신학의 어떠한 발전을 그는 많이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칼빈이 살아있을 때 1561년에 보아시 다마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칼라코이라고 그러는데요. 1561년. 이때 이제 카타리나 더 메디치, 이제 나중에, 위고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여성의 주도에 의해서 보아시 다마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왼쪽 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칼빈을 비롯한 이제 지도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어린 자신의 아들, 그리고 추기경, 중간에 그 까만 옷을 입고 딱 중간이 이제 빨간이 있고 그 외 우리가 볼 때 오른쪽 편에 그의 아들 이제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카트리나가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데 이제 여기에 모여 가지고 추기경들과 대감독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제 서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 죽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성창론에 있어서 이제 서로 실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62년에 이제 생제르망 다마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실패하고 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아다시피 바로 파시라고 해서 파시 대학살이 있었다. 제가 지난달에 이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30년의 종교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는 성명서도 밝히고요. 그리고 그는 여러 방면에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칼빈이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급히 돌아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는 이제 제네바로 9월 4일 아까 제가 여기에 서서 이 사진의 그 왼편에 서서 있는 분이 칼빈이라고 했는데 칼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바로 배자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64년도에 칼빈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히 이제 돌아와서 칼빈을 이제 입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80년까지 그러니까 59년에서 쭉 이렇게 교수로 좀 있다가 한 2년 정도 밖에서 이렇게 논쟁하고 개혁신앙 그리고 개혁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개혁파 교회들이 돌아보는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1564년에 5월 27일에 이제 칼빈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를 이어서 이제 1580년까지 이제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제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도 계속해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는 분들을 이제 개혁파 사람들을 서로 교제를 많이 나눕니다. 특별히 1586년에는 루터파와 서로 교제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 루터파로부터 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루터파와의 이 만남에서 1529년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부르크 다마에서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런 앙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그는 받게 되어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1555년에 루터파는 종교의 자유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그 아우스부르크 화의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 있는 루터파만 종교 자유를 얻고 개혁파는 다 추방을 당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88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 곁으로 먼저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내, 이탈리아 피난민 과부였던 카터리나 델 피아노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1605년이 되어지자 배자는 기력이 점점 쇠해져 갔습니다. 이 사진에 보다시피. 그리고 그가 10월 2일 날, 토요일 날 자신의 동역자에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들으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자신을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가 일어날 때마다 가지던 고통도 없이 침대에 누워 아침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칼빈이 제네바를 걱정했던 것처럼 그도 제네바가 안정과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배처는 임종전에 존 칼빈이 묻힌 공동묘지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그의 묘지를 그 행정장관이 피에로 교회당 회랑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무너져서 배자의 무덤을 우리가 이제 지금의 모습은 이제 18세기에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무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낭떠 칙령 1598년 이제 낭떠 칙령이 발표되므로 개혁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 기쁨도 이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자라고 하면은 그분이 쓴 기독교 신앙 고백서, 아주 유명. 그 다음에 기독교 총론,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것이 그분이 쓴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소책자들도 있습니다. 칼빈의 그 예정론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타락전 선택설, 이를 보통 우리가 타락 후 선택설에 대하여 반대하여 타락전 선택설을 그는 이제 고수했고, 여러 논쟁이 있을 때 항상 중심에 서서 칼빈주의를 고수했던 그 위대한 인물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의 선책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고백서와 같은 성경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쓴 그 친필인데요.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 1586년 테오도로 벳사의 친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주석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1605년에 오늘 10월 13일 날 칼빈 선생의 후계자며 제네바 아카데미를 1580년까지 이끌었던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분인 테오도로
베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내일 14일에 여러분들을 영국으로 또 모시고 가서 청교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